오늘 일단 양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으로 지속이 됐는데요. 과연 마감가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동시호가 구간에서 먼저 살펴봅니다. 먼저 거래소입니다. 최근에 거래소 쪽에서 동시호가 구간에 또 변동성이 나옵니다. 어제는 아래쪽으로 푹 밀리더니 오늘은 1.3% 정도의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번에 2450선을 돌파하고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1.7%대 마감까지 예상이 됐어가지고요. 이 코스피의 동시호가 구간 계속해서 흐름들 좀 보셔야 되겠고 조금 뒤에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현재는 1% 넘게 1.3% 수준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장중 흐름과 비슷하죠. 750선 터치하면서 현재는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 마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이런 변동성도 조금 있었는데요. 이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이 내내 매수를 하다가 오후장에 잠깐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내 회복하면서 현재는 259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관은 오늘 연기금 쪽에서 물량이 나옵니다.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공동으로 팔게 되면서 현재 금융투자는 기관 쪽으로 해서 967억 원 정도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쌍끌이 매수세 유입되는 상황이고요. 개인 쪽만 매도 물량이 커지면서 2천억 원 넘게 팔자세 기조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네, 오늘 종목별로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종목에 대한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상한가로 마감이 예상되는 종목 한 종목입니다. 바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인데요. 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자체가 재상장 효과 때문에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상한가에 다녀왔습니다. 일단 어제도 거래 제한폭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까지 올랐다가 현재 본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제한폭에서 좀 풀리게 되면서 16% 정도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우선주만이 계속 거래 제한폭을 유지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슈성으로는 코스닥에 조금 더 많은 종목들이 몰려 있는데요. 현재 구간 상한가로 마감이 예상되는 종목이 무려 5가지 종목입니다. 하나하나 체크해드리면요. 현재 TEMC가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43,800원 정도의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TEMC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종목인데요. 19일에 그러니까 1월 19일에 상장이 됐던 그런 종목이고요. 오늘 다시 한번 주목받으면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수가스 국산화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역시나 반도체 장비 종목인데요. PSMC입니다. 이 종목도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271원으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종목 일단은 자세한 이유가 뉴스를 통해서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테마주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유를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자체도 조금 작은 종목이어가지고요. PSMC 516억 원 정도의 크기를 가진 종목입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푸른기술입니다. 이 종목 오늘 대체적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관련 종목들이 차익 실현 나오는 가운데 그동안 전혀 부각되지 못했던 종목이 엮이며 오늘 한 번 더 급등을 주고 있는데요. 푸른기술은 현대차의 로봇 상용화 기대감, 엑스블의 의료용 승인 관련된 기대감을 오늘 흡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엑스블의 상표 등록에 이어서 이번에 식약처 인증으로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의 상용화가 더욱더 가까워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푸른기술이 신규 산업 분야로 해서 협동 로봇 그리고 의료 로봇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오늘은 10,000원 넘게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또 다른 종목 바로 AP위성입니다. 이 종목 보셔야 될 게 위성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세가 상당히 크게 나고 있는데요. 결국은 민간 우주 기업이 국내에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습니다. 1월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관련 테마 종목들이 상당히 떴다면 2월은 혹시 우주 관련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종목인데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죠. 국내에 진출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는 올 2분기에 국내에서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 스타링크 키워드 주목해보시면서 여러 종목들 좀 둘러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위넵 역시나 한화시스템과 협력해서 올해 위성통신 서비스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민간 기업들이 또 국내에 진출하려고 대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며 AP위성도 14,820원까지 오늘 주가 상단을 크게 높였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보시면 포바이포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테마 종목들 전혀 부각이 못됐다며 오늘 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바이포 역시나 비슷한 흐름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초고화질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비주얼 콘텐츠 전문 솔루션 업체인데요. LG가 시각 인공지능과 언어 인공지능의 융합 트렌드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4x4가 관련 종목으로 엮이며 오늘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현재 구간 17,710원으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종목들 체크해드렸고요. 시장 분위기 괜찮다 보니까 오늘은 하한가로 마감이 예상되는 종목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으로 시가총액 종목들도 조금 더 상위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SDI가 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의 4%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보합권 움직임으로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과 다르게 삼성 SDI는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종목들도 다시 한번 반등의 신호 줍니다. 기아가 3.8% 급등하게 되면서 현재는 69,400원으로 마무리 준비 중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가운데 셀트리온도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죠. 이 때문에 다시 한번 4%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리스크는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과 이 진단업체 휴마시스가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양측의 갈등이 좀 표면화됐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월등히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비엠이 9%대 급등 나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0만 원 선 훌쩍 넘기며 11만 원 선에 가까워지는 모습으로 체크가 되는데요. 일단 에코프로비엠과 더불어서 오늘 에코프로까지 동반으로 상승 이끄는 모습 현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LNF와 다르게 조금은 시세를 쏘고 있다는 점도 큰 특징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자사주 매입 효과 봤습니다. 250억 원 규모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월 1일 첫 거래이죠. 2월의 첫 거래일이 이렇게 또 거래를 마쳤습니다. 분위기 좋은 상태로 이렇게 시장이 끝났는데요. 오늘의 아시아 증시는 국내 증시를 제외하고는 FOMC 대기 속 관망세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대체적으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 될 텐데요. 먼저 일본 증시부터 가봅니다. 오늘 일본 증시 0.07% 올랐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27,346엔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강한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탄력이 크게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르더라도 지금 미국 FOMC 결과를 앞두고 장중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현재는 연준이 기존보다 금리 인상폭을 조금 축소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은 특징으로 꼽힙니다. 네, 일본 증시 봤고요. 다음으로 중국 증시 가보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거래소가 막판에 동시호가 구간에서 흔들렸던 이유들 그리고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웠던 이유가 중국 증시에서 조금 설명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합권으로 움직이던 중국 증시가 현재 상승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7% 오르면서 3,27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심천 종합지수 보시면 0.7% 마찬가지로 오르면서 현재 12,000원 선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도 오전에 출렁임은 있었는데 상승 쪽에 가까웠고요. 별로 폭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탄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 상당히 큰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던 제조업 PMI가 있었죠. 오늘은 경제매체 차이신이 발표한 1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나와 있습니다. 49.2가 나왔고요. 전월 대비로는 웃돌았지만 시장 예상치는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이후 지금 6개월째 50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50이 넘어야 경기 확장 국면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지는 않았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중국의 방역 정책 완화 이후에 리오프닝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은 큰 특징으로 꼽힙니다. 지금 봄쯤이 된다면 조금 랠리를 펼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어가지고요. 중국 증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홍콩 증시입니다. 오랜만에 1%대 급등 나오네요. 22,000선 현재는 돌파 중인데요. 22,075포인트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항생지수도 다시 한번 상승합니다. 오늘 오전장에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는 중이었는데 이렇게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으로 꼽힌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만 과권지수 최근에 변동성이 좀 있어가지고 같이 좀 체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1% 정도 오르면서 15,420포인트 정도입니다. 조금 비교적 일찍 마무리된 일본 증시를 제외하고 지금 중국 증시, 국내 증시, 그리고 항생지수, 또 대만 가권지수까지 일제히 상승 탄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달러 환율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보합권에서 잔잔하게 등락을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1230원 선까지 환시가 내려왔었는데 오늘도 조금 밀렸습니다. 60전 하락했고요. 1231원 30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은 숨고르기를 마찬가지로 보여줬다는 점이 환시의 특징이 되겠고요. 1230원 선 일단 초반부에서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환시와 아시아 증시 체크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어떤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했을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양시장 나란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증시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간밤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하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전거래 대비 1.02% 상승했습니다. 24포인트가량 올리면서 2449.80포인트 찍고 마감했는데요. 이어서 분봉 차트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하면서 244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오전 중에 상승폭을 키웠지만 2450선의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 2430대로 이렇게 잠깐 탄력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2440선을 회복했고요. 2449포인트 선에서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하루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1,934억 원의 순매수세가 유입됐고요. 그리고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 우위로 마쳤습니다. 막판 들어 개인이 매도폭을 키우면서 149억 원의 순매도로 전환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1,957억 원의 순매도세가 출현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상승 업종이 그래도 좀 더 많았습니다. 오늘 증권 섹터 가운데 하나투자증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증권업종 2.9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1월 한 달간 잠잠했던 바이오주들이 오늘 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의약품 섹터 2.13%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그 뒤로 운송장비 섹터, 운수창고 섹터 1.5% 이상의 상승으로 마쳤고요. 그 뒤로 오늘 전기전자 섹터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강세 드러내면서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락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던 업종은 통신 섹터인데요. 1.2%가량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 뒤로 전기가스, 건설 섹터가 부진했고요. 그리고 음식료품 섹터, 섬유복 섹터 같은 이런 소비재 업종들이 약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총 상위주들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하락한 종목은 LG화학만이 약보합권으로 마쳤는데요. 오늘 반도체주들 일제히 강했습니다. 4분기 어닝 쇼크를 뒤로 하고 하루 만에 상승 전환됐는데요. 증권가에선 어제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을 두고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인위적인 감산은 없지만 사실상 자연적인 감산이 될 거라고 해석을 하면서 오늘 주가 강세로 전환됐는데요. 먼저 삼성전자가 1.31% 올리면서 61,8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 3.2%대의 오름세를 연출했고요. 종가는 91,400원 터치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가운데 오늘 삼성 SDI 주가가 강세에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장 5.11% 상승하면서 72만 원 터치했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LG화학 0.3% 가까이 하락하면서 68만 8천 원으로 약보합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들 일제히 강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39%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 강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식 나오면서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오늘장 셀트리온이 5% 이상 상승하면서 16만 9,8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들도 오늘 주가 강세를 드러냈습니다. 간밤 제너럴모터스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도는 4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 밖에도 자동차, 전기차 관련주들이 미증시에서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현대차와 기아 일제히 상승했고요. 그중에서 기아가 오늘장 4% 이상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69,500원 터치하면서 강세로 마쳤고요. 그리고 현대차 역시 1.8%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주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일제히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늘 네이버가 1.48% 상승하면서 20만 5,500원 터치했고요. 카카오 역시 1.3% 상승하면서 6만 2,200원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어제 재상장 이후 이틀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지난해 7월 달에 인적 분할을 결정해서 건설 상사 부문과 자동차 부문으로 나뉘었는데요. 자동차 사업 부문만 별도로 떼어낸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어제 재상장하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이어서 강세로 마쳤습니다. 네, 동반해서 우선주까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16%대의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 밖에 코오롱 글로벌 역시 2.7%가량 상승했고요.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도 10% 이상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교육주 가운데 대교가 강세로 마쳤습니다. 챗 GPT 키워드로 묶이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교는 국내 최초로 글쓰기 첨작 인공지능을 개발한 교육용 AI 스타트업 투블럭 AI에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블럭 AI가 챗 GPT와 동일한 AI 활용 방법에 대한 2건의 특허를 등록했다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대교가 수혜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 장 7.53% 상승하면서 3,000원 터치하고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10.47포인트 올리면서 750선에서 약 1% 가까이 상승으로 마쳤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744포인트 부근에서 점차 탄력을 키워나가는데요. 오전 중에 잠시 탄력이 줄어드는 듯 했지만 계속 탄력을 다시 만들어 나갔습니다. 오후 들어 1% 넘게 상승세를 키워나갔고요. 750선 돌파했습니다. 계속해서 750포인트 선 부근 수급 공방 이어갔고요. 오늘 장 1% 이상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외국인이 2,022억 원 순매수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670억 원 사들였습니다. 반대로 개인 홀로 순매도 지켰는데요. 개인이 2,255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총 상위주들도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그중에서 2차전지 소재주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이 4거래일 만에 급 반등했는데요. 오늘 코스모화학과 공급 계약 소식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9.42% 상승하면서 10만 원 선 다시 한번 회복했고요. 그리고 그 밖에 LNF, 에코프로 역시 일제히 강했습니다. 에코프로가 4.6%가량 상승했고요. LNF 역시 2.4%대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1월 들어 부진했던 제약바이오주들 일제히 강했습니다. 셀트리온에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셀트리온 제약 일제히 강했는데요.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가량 상승하면서 6만 300원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셀트리온 제약 역시 4% 이상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HLB 역시 오늘 장 4% 이상 상승하면서 3만 1,800원 터치하고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게임주인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일제히 강했는데요. 카카오게임즈가 1.2% 가까이 상승했고요. 펄어비스는 0.5%대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오스템 임플란트는 부하권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1%가량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고요. 18만 6,400원으로 소폭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주주들 주가 강세 보이면서 반도체 장비주 역시 강했는데요. 리노공업이 오늘 장 1.35% 상승하면서 17만 2,800원 터치하고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엔터주 가운데 JYP 엔터는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장 0.5% 가까이 하락하면서 7만 2,100원으로 홀로 약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로는 첫 번째로 안철수 테마주가 있는데요.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권 경쟁에서 김기현 의원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달 26일에서 27일 양일간 조사했던 여론조사에서 안 의원은 59.2%의 지지율로 김 의원을 29.7%포인트 앞섰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두고 안철수 의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안철수 테마주들이 등락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정치적 이슈로 움직였던 만큼 장 초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도 음봉으로 바뀐 모습도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에선 써니전자가 주가 강세로 마쳤는데요. 11% 이상 상승하면서 3,875원으로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 밖에 코스닥 쪽에서는 다물 멀티미디어가 20% 이상 급등했는데요. 그리고 그 밖에 안랩, 링네트 역시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이버가 자체 웹소설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로 미국 할리우드 진출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2021년에 인수한 북미 웹소설 플랫폼인 와패드 IP를 활용해서 영화 부트캠프의 제작을 완료하고 현지 개봉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이버가 자체 웹소설 IP로 영화 시장 공략에 나서는 만큼 관련된 영상 콘텐츠 그리고 웹툰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먼저 오늘 4x4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종가는 17,710원 터치하고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 밖에 DNC 미디어, 애니플러스 역시 일제히 10% 이상의 강세로 마쳤고요. 미스터블루 역시 4%가량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위성통신 관련주도 강했습니다. 해외 민간 우주 기업들이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부각이 됐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가 현재 한국 진출을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2분기에 국내에서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영국의 원웹도 하나시스템과 협력해서 올해 기업용 위성통신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부터 10년 동안 위성통신 분야에서 4조 이상의 신규 매출이 증가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민간 항공기 관련주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 오늘 위성통신 관련주들 일제히 강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AP위성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14,820원 터치하고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 밖에 세트랙I, 인텔리안테크 역시 일제히 주가 10% 이상의 강세로 마쳤고요. 제노코가 7.4%가량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 밖에 민간 항공기 관련 종목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12%가량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 특징주까지 정리해봤고요.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